쿼리 문제 324페이지 1번 문제를 볼게요.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 고객별 전체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을 조회한다.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 필드와 연체료 필드를 합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즉 여기는 대여 전화번호가 결국은 고객 테이블의 전화번호가 아이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홍명보는 대여 건수가 몇 건이에요? 4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강윤철은 2건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강영씨는 4건입니다. 거기에 연체료와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각 고객별로 대여 건수 현황 파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놈을 하나의 쿼리 테이블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쿼리문이라는 겁니다. 즉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가공 처리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쿼리다라는 거야. 쿼리는 쿼리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쿼리 디자인 들어가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을. 그래서 고객 더블 클릭, 대여 더블 클릭 이렇게 갖고 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림을 보고 그림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고객 아이디, 이름, 대여 건수, 대여 금액 이렇게 나오죠. 고객 아이디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그 다음 세 번째 필드는 대여 건수죠.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뭐죠?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찍작성기를 이용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성을 눌러주면 여기다가 대여 금액 콜론이라고 하면 이제 뭐다? 여기가 이제 열머리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그 다음 이제 뭐야? 필드. 뭐죠? 금액과 연체료. 그래서 금액 플러스 연체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실행 버튼 누르면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홍명보라고 하면 홍명보에 해당하는 것이 4개가 이렇게 다 레코드가 추출돼서 보여주는 거야. 58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이놈을 그룹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죠. 홍명보는 4건이라는 그룹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 여기는 시그마 요약 버튼이 있죠. 여기는 시그마 요약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전화번호는 뭐를 한다? 개수로 해줘야 되겠고, 여기 대여 금액은 뭘로? 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작업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 누르면 합계인가요? 예, 합계로 그냥 할게요. 합계. 실행. 합계로 놔야 되겠네요. 합계라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5,100원. 예,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대여 건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책에는 전화번호의 개수 이렇게 나오죠. 열머리글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전화번호 필드에 오른쪽 작성 눌러서 전화번호 필드가 아니라 열머리글은 대여 건수 콜론 이렇게 작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 다시 실행 눌러주면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료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가공해서 새로운 쿼리를 만들었다. 쿼리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각 고객사, 고객 이름별로 각 고객별로 뭐다? 몇 건을 지금 현재 빌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얼마 합계인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홍명보는 5,100원, 강영철은 2,5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산대에서 보여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똑같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 19건 레코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9건이 이렇게 나와줘야 내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그림에 홍명보, 강영철 이 순서가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름차순 했는지 내림차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해줘야 되는 거 역할도 있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름. 저장 이름은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다 있어요. 고객별 내역 쿼리 만들어라.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해라. 대여 금액은 금액 및 연체를 해라.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인데 요것만 바꿔줘라.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보면 디자인 보기로 가면 우리가 지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쿼리라는 것은 여기에 SQL문으로 보기 이렇게 작업을 해야 원래는 맞아요. 셀렉트 검색해서 나한테 보여줘라. 어떤 필드 고객 아이디 필드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 필드, 고객 테이블에 있는 이름 필드,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를 카운팅해서 대여 건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썸, 금액과 연체를 푸는 대여 금액에 해당하는 썸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from 고객 테이블과 inner join, 대여 테이블과 join 해가지고 조인 한 것은 어떤 거와 고객 아이디 필드와 전화번호 필드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그룹 바이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을 ASC 생략했으니까 뭐예요? 오름차순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DESC면 내림차순이 됐겠죠. 원래는 이렇게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SQL문입니다. 쿼리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우리는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하다라는 얘기예요. 액세스는. 그래서 편한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해주는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공급처,
날짜의 오름차 순으로 표시를 하고, 매개 변수 메시지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매개 변수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름.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열리면서 매개 변수 하면 여기다 장동건 입력을 하면 장동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연 배우 이름만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화 제목, 주연, 감독, 공급처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는 주연 배우 하나 이름을 쓰죠. 뭐 예를 들어 장동건, 그러면 장동건과 해당하는 태극기 휘날리며 쭉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는 장동건만 이렇게 입력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일치되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는 주연 배우가 하면 김하늘 하면 요건 나올 수 있어도 장동건 하면 안 나와요. 장동건, 심표, 원빈, 심표, 이은주, 심표, 공영진, 심표 하면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 글씨의 일부만이라도 일치가 되면 데이터가 검색되듯이 추출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 그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영화 제목, 두 번째 주연, 세 번째 감독, 네 번째 공급처. 그래서 영화 제목 더블 클릭, 주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감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공급처 더블 클릭.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실행 버튼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추출이 돼요. 그죠? 아직 조건을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조건을 만든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 있는 주연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매개 변수를 넣는데, 자, 따라 합니다. 여기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만 찾으라는 얘기고, 지금 뭐야, 장동건이면 장동건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일부가 글씨가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뒤에 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별,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like 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괄호 안에 쓰고 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큰 따옴표 앰퍼샌드 뒤에 또 앰퍼샌드 큰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매개 변수 쿼리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지울게요. 대괄호에서 매개 변수입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앞뒤로 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별이. 그리고 엔터를 치면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이 되죠. 일부를 입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따옴표 앰퍼샌드 뒤에 앰퍼샌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주시면 얘가 이제 잡히죠.
구분 되셨나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매개 변수 값이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기서 장동건 이렇게 쓰시면 장동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해되셨죠? 네,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다시 또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김하늘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김하늘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추출이 되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일단 매개 변수에 의해서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오름차순 순위를 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급처, 그러면 여기에 공급처의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죠. 그죠? 그러면 날짜도 해야 돼요. 날짜에 해당하는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 일단 표시를 안 하고 오름차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표시 부분이에요. 즉 표시를 하냐 아니면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는 필드 역할만 할 거냐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시는 하지 않되 조건으로 오름차순 순위만 결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체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표시가 같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장동건 다시 쓰면 봐요. 여기 날짜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날짜가 보이잖아요. 근데 책에는 날짜가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에 표시를 빼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실행해서 다시 장동건 써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책대로 똑같이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리한 장동건이라는 지리한 것을 검색해서 만들어주는 쿼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크 연산자가 없으면 장동건을 쓰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대괄호로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장동건을 입력해도 매개 변수 장동건을 입력해도 장동건이라는 레코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연이라는 필드 안에 장동건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장동건 쉼표 누구 쉼표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일치하는 값만 갖고라는 거예요. 이 뜻은. 실행 버튼 누르고 장동건 쓰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는 그 해당하는 필드의 내용의 일부만 인지해도 일부만 맞춰줘도 데이터가 추출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라이크 연산자가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예, 여기에 이제 앞뒤로 별이 들어가고 엔터 치고 앰퍼샌드 이거는 작성 규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성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앞뒤로 이렇게 별이 붙었어요. like로 별이 이렇게 붙었으면 이때는 뭐예요? 그 일부죠. 일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예, 글씨의 뒤로 앞에는 무조건 장동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던 간에 장동건만 맞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매개 변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배우는 다 나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건으로 끝나는 글자는 다 나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뭐야? like 연산자라는 겁니다. like 연산자. 자, 저장돼서 쿼리 이름은 뭐예요?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더. 닫기 하시면 이렇게 쿼리가 벌써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3번.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not in 예약어를 이용해서 SQL 문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고객 테이블에 딱 가서 홍명보 대여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박선혜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황인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대여를 안 한 사람들이죠. 한 번도 대여를 안 한 사람 이름을 목록을 나가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검색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아는 데 있는지. 이거를 쿼리문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면 나한테 답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자 명단을 내가 찾고자 하는 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성명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첫 번째 고객 아이디네요. 두 번째 이름이네요. 세 번째 핸드폰이네요. 네 번째 성별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뭐?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 필드와 전화번호 필드가 일치하지 않는 not in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걸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 아이디하고 저 보세요. 고객 아이디하고 전화번호가 지금 요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여가 없는 전화번호가 없는 그러면 여기 명단이 없겠죠. 전화번호에 여기 고객 아이디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고객 아이디에 전화번호가 없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빌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죠. select 전화번호 from 대여 테이블에 있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그걸 하라는 얘기죠. 검색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in 가로 열고 select 검색해서 보여줘라. select 뭐? 전화번호 from 대여 테이블에 있는 이거는 in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와 고객 아이디가 일치된 것을 포함해서 나한테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포함된 거는 대여를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대여를 하실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not 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not in 됐나요? 이게 SQL 문입니다. select 검색해서 전화번호 필드가 보여줘라. 고객 아이디하고 일치되는 경 from 대여 테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이걸 쓰고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왜 안 나오냐? 나딘 셀렉트 전화번호 from 대여 고객 아이디. 아, 그냥 이거 해도 되겠네요. 이거 그냥 없애도 되겠네. 요놈 제거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나오죠? 네. 네. 고객 아이디 요것만 하면 되겠네. 고객 아이디. 요거 없애고 해야 이거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이제 나오겠죠. 어몽길, 이만수, 여기 어몽길, 이만수, 김영애, 황인순, 박선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디자인 보기에 이렇게 나딘 예약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SQL 명령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딘 예약어가 없다라고 치죠. 나딘 예약어가 없다고 치고,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이거는 뭐죠? 저장이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죠. 자, 이건 닫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딘 예약어가 없어. 그냥 여기에 이 문구가 여기 없어. 이 문구가 없어. 이 문구가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냐? 만들기에 보면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쿼리 마법사. 지금은 디자인으로 해서 내가 직접 했지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그 쿼리 마법사에 보면 단순 쿼리 마법사, 지금까지 한 건 다 단순 쿼리예요. 크로스텍 쿼리도 있고 중복 데이터 검색도 있고 불일치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일치 검색 쿼리로 확인 버튼 눌러서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죠. 다음 두 번째 대여 테이블이겠죠. 그죠? 다음 거기에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이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들 필요 없고 다음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름, 핸드폰, 성별, 주소는 빼지겠죠. 이렇게 지정하고 다음 끝났어요. 마침 눌러주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네. 그 대신 뭐예요? 디자인 보기로 가면 이번에는 여기 뭐예요? 예약어가 isNull이라는 예약어예요. 나딘 예약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방금 실적이 없는, 빌려간 실적이 없는 고객자 명단을 추출하고 싶을 때 이때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법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isNull이라는 예약어를 하지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거 이걸 찾는 거죠. 그래야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일치가 없는 것을 추출된 거니까. 나딘이라는 예약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처럼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SQL문으로 select from, 그러니까 select 전화번호 from 대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사실은. 아셨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크로스텍 쿼리의 열은 IIF 함수를 이용해서 성별 필드를 람, 열어 표시하고 쿼리 이름은 성별 대여 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 수를 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작업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
전체 대여수,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별. 자, 이거는 뭐냐면 크로스탭은 엑셀로 따지면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어떤 필드를 행 쪽으로 놓고 어떤 필드를 열 쪽으로 놓고 어떤 필드를 계산값을 이용해서 시그마로 나서 분석표를 만들죠. 피벗 테이블. 그거와 마찬가지로 크로스탭 쿼리는 XS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있는 쿼리나 아니면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데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와 1개의 테이블만을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쿼리 디자인으로 갈 거냐 마법사를 이용할 거냐 라는 거야. 마법사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있죠. 이거는 1개의 쿼리나 1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든다든지 2개 이상의 쿼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할 수가 있죠. 왜? 쿼리 1개만을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클릭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어떤 테이블이에요? 쿼리 테이블이죠. 제어 목록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쿼리 쪽으로 클릭해서 맙니다. 다음 눌러주고 행머리글 3개까지 정도 행머리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영화 제목별, 성별 이게 행이에요. 이게 열이고요. 그래서 이게 행, 그 다음에 이게 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대여수 요거는 행머리글이 2개, 3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전체 대여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수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 영화 제목이 되겠죠. 행머리는 영화 제목으로 더블 클릭.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고 열머리글은 성별을 이용하면 되겠죠. 성별.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를 이용하냐? 시그마 값을 하는데 대여 건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뭘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그냥 대여 번호를 이용하는 게 좀 적절하겠죠. 대여 번호, 그 다음에 개수 이거로 다음 눌러주고 크로스탭 이름을 정해줍니다. 뭘로? 성별 대여수라고 되어 있네요. 성별 대여수.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크로스탭 쿼리가 이제 갖춰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어떤 것들 요거 바꿔야 되겠죠. 열머리글 또 요거 바꿔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합계 대여번호. 합계 대여번호라는 열머리글의 이름을 작성 눌러서 여기를 뭘로 바꿔줘요? 전체 대여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 있죠. 성별에 성별 작성 눌러서 IIF를 이용해서 IIF 가로 열고 성별이는 -1이면 그때는 뭐다? 남. 그렇지 않으면 여.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 실행 눌러주면 이렇게 남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서부터 17개의 레코드 전체 대여수 남녀 다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것도 크로스탭이에요. 남남북녀는 전체 5번 빌려갔어요. 남자만 5번, 여자는 한 번도 안 빌려갔네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남자만 2건 빌려갔네요. 그죠? 어떤 걸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요거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리는 몇 건 빌려갔어요? 요걸로 볼 수 있나요? 못하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죠? 예. 데이터를 분석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쿼리문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쿼리문이 엑셀로는 함수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업데이트 쿼리문을 만들어라. 연체료 업데이트.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경우요. 연체료 필드 값에 금액 필드 값 50% 값으로 표시해주고 업데이트해주고 반납 필드 값은 펄스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해서.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대여 테이블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반납일자가 있어요. 반납일자가 있는 경우는 연체료가 없어. 근데 이렇게 반납일자가 없어요. 반납일자가 없으면 아직도 얘가 반납을 안 했다는 뜻이죠. 안 했다는 뜻은 이제 뭐예요? 연체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반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반납 필드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펄스로 비우라는 뜻입니다. 글씨를 비우라는 뜻이에요. 미반납이라는 글씨를 뭐야? 글씨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연체료는 금액의 50%, 즉 얘는 1,000원이니까 500원 연체료가 붙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1,500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들기, 쿼리 디자인,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납일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체료, 연체료,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그냥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연체료, 그 다음에 반납, 이 두 개만. 반납일자 여기다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죠? 그럼 업데이트 클릭하면 여기 이제 업데이트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연체료는 뭐예요? 금액 필드에 곱하기 0.5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큰 따옴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액이라는 필드 값에 곱하기 0.5를 계산한 것을 연체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납이라는 필드에는 뭐예요? 0값, 펄스값, 0값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납일자는 뭐야? 조건을 걸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뭐야? is null이 되겠죠. 아까 비어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is null. 이런 식으로. 사이 띄게 하셔야 됩니다. is 한 칸 띄고 null 써야 돼요. 아셨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제 뭐 반납 일자가 조건 비어있는 곳은 레코드가 연체료 필드는 금액의 0.5 50%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미반납은 0 글씨가 없다라는 얘기죠. 실행 버튼 누르면 13개 행이 고쳐집니다 라고 합니다. 실행 버튼 눌러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대여 탭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500원이 추가가 됐죠. 여기도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쿼리 저장해야 되겠죠. 쿼리 저장은 연체료 업데이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쿼리.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상위 수령액 10개 내림차 순으로 표시해서 쿼리 이름을 상위 수령자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수령액의 내림차순.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죠. 자, 이 중에 첫 번째 직원 코드 더블 클릭. 두 번째 필드는 부양 가족 수당 더블 클릭. 세 번째 소득세 더블 클릭. 네 번째 수령액 더블 클릭.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실행 버튼 누르면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70개예요. 상위 수령액이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렬을 안 했어요. 수령액에다가 내림차순으로 하면 되죠. 내림차순. 됐죠? 그리고 다시 실행 누릅니다. 그러면 200만원부터 쭉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70개가 아니라 상위 10가지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필드 속성이에요. 필드를 지정하면 필드 속성이죠. 클릭을 하면 여기 빈 곳에다 클릭하면 쿼리 속성으로 바뀌어요. 쿼리 속성의 상위 값을 뭐다? 10으로 바꿔두라는 얘기예요. 10으로. 상위가 10만 표준해라. 상위가 10만. 여기는 수령의 상위가 10만. 그죠? 끝났어요.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수령액에 해당하는 것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왔나요? 10개. 181만 8,300원. 똑같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은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쿼리 속성에 여기 있는 상위값 10 요거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 여기 있는 쿼리 속성을 모르고 쿼리 속성 필드 속성이 아니라 쿼리 속성 이걸 모른다. 요거를 이제 모드라고 쓸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70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트가요. 그러면 10위까지만 알아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겠죠. 그죠? 네.
그럼 1818300 조건을 여기서 181830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요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만 나오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상위값 요거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지시사항에 상위값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면 이걸 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저장 눌러서 상위 수령자 이렇게 허리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이름이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유령 고객 쿼리를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해라. 대여 내역이 없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 기준을 삼을 것.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한 개였어요. 뭐 대여 실적이 없는 것만 하나를 찾았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딘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딘 예약어를 이용해서 대여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사람만 명단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요? 조건이 두 개 있어요. 뭐가? 고객 명단에 홍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 명단, 그 다음에 또 대여 내역이 없어 주소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조건이 세 개죠. 대여 내역도 없어야 되고, 주소도 비어 있어야 되고, 또 이름이 홍자가 들어가는 거. 이름에 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각각 세 개를 아까 대여 내역이 없는 거는 나딘을 이용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소가 비어있는 거는 is null 예약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름 홍은 라이크 연산자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역이 없으면 대여 테이블, 고객 테이블 이용을 기준으로 삼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첫 번째 고객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핸드폰, 성별, 주소도 들어가야 돼요. 단지 주소는 조건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빼줘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고객 아이디 없는 거, 그래서 조건 아까 했던 나딘 이용해서 나딘 가로 열고 select 전화번호 from 대여 테이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주소는 또 뭐예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s null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름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홍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홍으로 하는데 앞뒤 별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홍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해야 되죠? 별, 홍별 엔터 치면 라이크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 세 개 조건이 다 됐습니다. 실행 눌러주면 이제 하나만 나오겠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소는 안 나와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서 보여줄 거 보여주고 조건 걸 거 걸고 이렇게 다 해서 편하게 합니다.
문제는 SQL문으로 작성하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실기시험에는. 문제는 요거를 필기시험에 이렇게 문구를 보여주고 다음 중 결과값은 뭐냐라고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아셨죠? 네. 나중에 이제 그때 문제 하나씩 풀어서 여기도 보시면 end 나왔잖아요. end. 첫 번째 end, 두 번째 end,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자세히 뜯어 고쳐서 보면 아까 내가 작업했던 내용 똑같은 거예요. 자, 저장합니다. 쿼리 이름은 유령 한 칸 띄고 고객. 아, 유령하고 붙어 있네요. 네. 유령 고객이죠. 닫기 하고 이름 바꿔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틀려요. 아셨죠? 한 칸 띄면 틀려요. 이름 바꾸기를 해서 가운데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유령 고객. 이렇게. 되셨나요?